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디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해서 이제 평가 계획을 심의하게 됐는데요. 네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해서 7개 분야의 평가 대상이 선정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리 방침 평가제가 이제 시행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처리 방침 평가제 이제 대상을 선정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7개 평가 분야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 이제 빅테크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크게 한 4가지 분야를 나눴는데요. 종합 쇼핑몰,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병행, 그 다음에 홈쇼핑, 중고거래,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 분야를 이제 또 선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 부분. 보통 온라인 플랫폼을 하게 되면 주문 배달 쪽하고 숙박 여행 쪽 플랫폼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병의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OTT 쪽도 선정을 했고요. 여섯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라 그래서 이제 게임과 웹툰 쪽을 선정을 했고, 마지막 7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그래서 AI 채용 쪽 관련된 분야까지 해서 총 7개 분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올해 첫 시도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7개 분야를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핫한 분야로 설정이 골고루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정 기준도 좀 궁금한데요. 이 네네.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가 새롭게 지정이 됐는데 제4조 1호에 보시면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2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 수가 일일 평균 5만 명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는 처리 방침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3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새롭게 이제 적용돼야 될 부분인데요.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호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해서 이제 선정 기준을 잡았고요. 5호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마지막 6번째 6호는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 해서 총 6개의 선정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선정된 그 업체들을 좀 봤더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1호나 2호에 해당해서 대부분 좀 개인정보를 좀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선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보시면 4호에 나왔던 것처럼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해서 침해가 우려가 되는 업체가 일부 선정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24년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가 도입되고 나서 그러면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이제 그렇죠. 확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관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보에서는 한번 49개사를 평가 그 대상으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됐고요. 빅테크 분야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해서 한 4개 정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는 1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야에서는 뭐 롯데 쇼핑 이커머스 사업부라든지 또 11번가, 또 지마켓, 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들어보면 다 아는 업체들 그렇네요. 선정이 됐고요. 언어프라인 병행 쪽에서는 SSG.com. SSG.com, 네. 그다음에 주 S 리테일, 그다음에 CJ 올리브영,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홈쇼핑, 현대 홈쇼핑, 그다음에 홈앤쇼핑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선정됐고요. 중고거래는 이제 당근,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주문 배달 쪽에서는 우아한 형제들, 그다음에 위대한 상상, 쿠팡이츠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숙박 여행 쪽에서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 야놀자, 여기어때, 그다음에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그다음에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트립닷컴이 한 9개 정도가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 병원이 선정된 것 같은데요. 삼성 서울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이 선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TT 영역에서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콘텐츠 웨이브, 쿠팡, 티빙 이렇게 선정돼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에서는 넥슨 코리아, 넷마블, NC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 그다음에 웹툰에서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 채용 쪽에서는 마이다스인, 그다음에 자이원 이렇게 두 곳이 선정이 되어서 49개사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분야별로 알만한 회사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 것 네,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정된 기관들은 이제 준비에 되게 바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평가 기준하고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26개 항목에 42개의 지표에 63개 세부 지표가 이제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적정성 부분 평가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 접근성, 시행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기준에서 각각의 이제 평가 분야를 나눴고요. 그 평가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적정성에서는 한 19개 평가 항목을 이제 제시했고, 그 중에 이제 적정성에서도 적합성, 권리 보장, 안정성 영역을 나눠서 각각의 이제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적합성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처리 방침을 보시면 이제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장 기재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 및 항목 여러 가지 내용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됐는지 또는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어떤 적합성 평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그리고 처리하는 항목, 그 다음에 처리 및 보유 기간, 그 다음에 파기 절차 및 방법, 제3자 제공, 추가적 이용 제공, 그 다음에 위탁, 그 다음에 국외 수집 및 이전, 이 부분이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권리보장 영역에서는 처리 방침을 보시면 이제 권리보장에 해당하는 좀 기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처리 방침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지 여부까지도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열람 부분을 우리가 안내하고 있다면 열람했을 때 연락처라든지 그 처리 부서를 우리가 안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 연락처가 전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처리 부서가 그런 부분까지도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 조치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실제 작동 여부까지도 평가한다고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 권리보장 쪽에서는 이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보주체와 법적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 책임자 공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더 국내 대리인이 있다면 국내 대리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권익 침해 구제 방법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마지막으로는 안정성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사항들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부합해서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잘 작성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평가 대상을 보시면 안전상 확보 조치,
관한 사항을 이제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지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민감 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이 부분은 이제 해당할 경우만 안내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크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서 제3자가 행태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집 이용 및 그 거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 안정성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하고 접근성은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정성 지표에 많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독성 부분은 처리 방침의 어떤 목차, 그 다음에 줄 간격, 문장, 어휘 이게 적정하냐. 그래서 정보 주체가 이 처리 방침을 읽었을 때 그 가독성을 충분히 제고해서 만들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 지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가 항목을 보시면 구성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처리 방침이 뭐 장애인이 많이 본다 또는 14세 미만도 본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구성과 그 다음에 어휘가 작성됐느냐 이런 맥락으로 평가하겠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어휘의 적정성,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처리 방침이 다 서술형이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표라든지 뭐 그림,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가독성 있게 작성했느냐 이 부분들을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무 일반적 내용이 아니라 정보 주체가 처리 방침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안내 멘트라도 좀 그들이 아는 용어, 예를 들면 이제 14세 미만 아동이면 아동들이 알 수 있는 문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근성 부분에서는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 방침을 용이하게 이제 안내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이 웹도 있지만 앱도 있잖아요. 웹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앱도 체크하겠다라고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공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처리 방침의 변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독성과 접근성은 아무래도 좀 정성적 지표에 좀 많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평가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와 항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가 지표에 맞춰서 처리 방침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는 게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기타 고려사항으로 감점 요인도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보 주체에게 그 불이익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처리 방침 내에 정보 주체에게 뭐 불이익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감점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지표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최신 법률 내용 등이 이제 미반영 된 경우도 처리 방침 평가에서는 미흡사항으로 보고 좀 감점 요인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현재 지표를 이제 마련하고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평가 기준 및 지표가 되게 이제 자세하게 돼 있고 항목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처음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 정칭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좋은 평가를 받는 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2024년 4월 달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 공개됐거든요. 이번에 작성 지침 공개된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제 평가 지표가 이렇게 공개돼 있는데 작성 지침도 같은 선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이 평가 지표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호위원회에서 4월에 발간한 작성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호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평가제 운영에 앞서서 이런 준비를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성 지침을 마련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일단은 이 지표를 보면서 처리 방침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표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첫 시행되면서 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9개 평가 대상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금 아마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미 또 잘 준비된 곳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평가 지표가 이제 공개된 것만큼 이 지표를 좀 더 잘 이해하셔서 처리 방침 평가 제안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관련한 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가 계획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수립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된 거고요. 이 이후에는 49개 업체가 일단은 올해는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기초평가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기초평가는 지금 평가위원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이제 모집하는 것 같고요. 평가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이제 기초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평가라 그래서 아무래도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주체가 이제 볼 때 가독성, 접근성 괜찮냐라는 측면에서 이용자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실제 정보 주체들이 이제 평가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되게 되면 이 기초평가와 이용자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심층평가가 들어갑니다. 기초평가했던 평가위원회 그 평가 결과와 이용자 평가단에서 평가했던 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이제 심층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층평가는 또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결과가 통보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최종 이의 신청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평가 결과가 확정되고 이제 개선 공고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공개되어 있는 평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방침 평가는 크게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가 있고 이용자 평가단을 통한 평가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평가위원회는 이제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다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처리 방침을 이제 보면서 평가하게 되고요. 처리 방침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 서비스 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움이 받는 페이지라든지 뭐 회원가입 페이지 등등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평가자가 제출한 그 소명 자료, 의견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취합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평가단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서 가독성 괜찮느냐, 그 다음에 접근성이 괜찮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 평가 의견을 받아서 아까 기초평가와 이용자 평가단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심층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로 끝난다. 이런 이제 절차로 또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정보 주체 친화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특성상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처리 방침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전문가들만 한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도 참여해서 이 평가를 하면서 정말 처리 방침이 좀 더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보 주체 친화적으로 네.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가 방법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평가가 맞춰지고 나서 그러면 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미흡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이후의 절차는 진행이 될까요? 평가 결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끝나면
피평가적인 이제 개별로 통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좀 공개해서 좀 다른 처리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걸 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한 처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개선 공고 법 61조 제2항에 기반해서 개선 공고 아마 갈 것 같고요. 개선 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라서 공표 또는 공표 명령도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처리 방침을 이제 평가하는 좀 취지는 아무래도 정보의 권리 보장을 잘 보장하느냐라는 취지로서 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좀 근본적인 목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제도들하고 다르게 지금 처리방침 평가제에서 특이한 점들이 좀 보이는데, 또 여기 평가 결과 완료 부분에서는 이제 우수 사례를 대외 공개하는 점, 이 네. 부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들도 대표적인 이제 우수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저도 좀 이번에 이제 평가제를 통해서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정보자 알 권리를 좀 정확하게 보장해주고 좀 명확하게, 그리고 정보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공개해주는 좋은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관련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좀 보시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셨더라도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후에 이제 또 이 평가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거에 잘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